옛날 옛적 프랑스의 무성한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성이 있었어요. 이 성은 아름답지만 신비로운 마법에 쌓여 있어 사람들에게는 거의 잊힌 존재가 되었답니다. 성에 살고 있는 이는 벨레라는 이름의 젊은 기사로 어렸을 적부터 이 숲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벨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친절함으로 마을 사람들과 숲의 모든 생물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죠. 성은 매일매일 신비한 빛을 발하곤 했고 그 빛은 특히 어둡고 안개 낀 날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어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숲의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빛에 두려움을 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의 빛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자체로 강력한 마법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왕국에 왕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왕자는 숲속 깊이 사냥을 떠났다가 실종되었고 그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용감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벨레는 자신이 숲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왕자를 찾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벨레는 숲속을 헤매며 여러 신기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노래하는 나무들, 춤추는 돌멩이들, 그리고 말하는 동물들까지. 그러던 중 벨레는 숲속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성은 자신의 성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성의 입구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고 문 앞에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적힌 서판이 놓여 있었답니다. 벨레는 하나하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다가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왕자가 마법에 걸려 잠들어 있었고 아름다운 마법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벨레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왕자를 깨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말로 전해주었고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왕자는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왕자는 벨레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을 감싸던 마법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왕자는 마을로 되돌아가 자신을 구해준 벨레를 왕국 전체에 알렸고 벨레는 자신의 소명을 다했음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숲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이는 서로를 위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어느 작은 마을. 세느강이 물결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마을 주민들은 하늘에서 춤추는 별의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별은 특별한 날에만 등장하여 지상의 삶에 기쁨과 축복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별은 한때 아름다운 발레 무용수였던 클레어라는 이름의 소녀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무용수 중 하나로 그녀의 춤은 마치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불행하게도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큰 공연 도중 클레어는 무대 위에서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의 충격과 슬픔은 클레어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느강가를 배회하며 자신 의상실된 꿈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자신의 꿈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밝은 별이었던 시리우스는 클레어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우스는 하늘에서 내려와 클레어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춤출 수 있어요. 클레어, 당신의 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클레어는 처음엔 시리우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밤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출 수 없게 된 대신 마을을 위한 발레 교실을 열어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었고 그녀의 꿈은 그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매일 밤 눈을 감고 다짐해 춤을 춘 그때 하늘의 별들은 빛나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리는 듯 춤을 추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클레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 파리의 하늘에 전설의 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별은 파리의 하늘을 가로질러 반짝이며 춤을 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클레어의 영혼이 새로운 곳으로 춤을 추러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특별한 밤 하늘에서 춤추는 별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클레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별의 출현은 마을의 축복을 가져왔고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파리의 춤추는 별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파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앙숲의 깊은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히 지혜롭고 음침한 성격을 지닌 늙은 여우 르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의 경험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조용한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밤 숲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숫가에 살던 작은 생쥐 에밀리가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마을로 돌아와 다른 동물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놀라며 숲 중앙의 회의장으로 모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늑대, 올빼미, 사슴까지 모든 동물들이 한데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수장은 결국 지혜로운 여우 르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르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지혜야. 그가 말했습니다. 르네는 마을의 젊은 비둘기 피에르를 부르며 불길한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피에르는 비록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날개를 펴고 숲속 깊숙이 날아갔습니다. 그는 숲의 지형과 지도를 공부하며 불길한 소리에 근원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그는 숲의 동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허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대의 마법 진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진주는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끊임없는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에르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동물들은 모여들었고 르네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시 협력하여 진주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물은 능력에 맞게 진주를 옮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그들은 팀워크를 발휘하여 진주를 안전하게 봉인했습니다. 진주가 제 위치에 돌아가자 숲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젠 모든 동물이 지혜로운 여우 르네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고 겁없고 용감한 피에르는 마을의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루앙숲은 이제 더 안전해졌고 마을의 동물들은 서로의 믿음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앙숲의 아이들에게 세대에 걸쳐 전해졌고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엘리즈라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죠. 어느 날 엘리즈는 마을 근처에 오래된 숲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마법의 숲에 앵무새가 내뿜는 빛이었습니다. 엘리즈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 빛을 따라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말하고 각종 동물들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엘리즈는 자연의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 엘리즈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신비한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엘리즈에게 이 숲에는 오래된 마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법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즈는 여우와 친구가 되어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폭포, 꽃들이 춤추는 초원,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돌다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여정 동안 엘리즈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의 끝에 다다랐을 때 엘리즈는 거대한 고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세계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으며 엘리즈가 진정한 소원을 말한다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즈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비는 대신 마을 사람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숲의 평화를 소원했습니다. 고대 나무는 엘리즈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즈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뜻의 은빛 열쇠를 받게 되었으며 자신이 더 큰 책임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엘리즈는 마을로 돌아와 이 특별한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며 마법의 숲을 함께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숲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엘리즈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며 누구든지 그 숲에 가면 엘리즈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브르봉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숲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들은 발을 들이깃거려하는 깊고 어두운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자이언트가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이언트가 포악하고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젊고 용감한 소년 르노는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고 자이언트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르노는 모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가족이 걱정하지 않게 말을 하지 않은 채 숲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숲은 새로운 색으로 빛났고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 높고 울창해졌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신비로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르노는 큰 발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르노의 상상 이상으로 컸고 그 흔적은 공중으로 뻗어있는 나무들을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기로 했고 결국 숲 한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자이언트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이언트는 뜻밖에도 친절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듯 손을 흔들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에드몽임을 밝혔고 수세기 동안 그 숲에서 혼자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몽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르노와 에드몽은 수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드몽은 르노에게 숲속에서의 생존과 동물들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쳤고 르노는 에드몽에게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최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르노는 자이언트가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르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에드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르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로 인해 결국 몇몇 사람들은 르노와 함께 숲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에드몽을 만나고 나서야 르노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자이언트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에드몽은 마을의 일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사와 건축에 힘을 보태며 마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이언트의 따뜻한 웃음을 보며 그와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을과 에드몽의 우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브르봉 마을 사람들은 용기와 우정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동화로 전해져 내려오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